안녕하세요. 2020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탑메이커에 참가한 누루미의 팀장 오정민입니다. 이번에는 6강 서버 설계하기를 해볼 건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란 무엇인가? 서버의 종류, 누루미에서 서버의 역할, 노드.js로 서버를 개발하는 이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버란 무엇일까요? 서버란 데이터를 모아주는 DB와 저희들, 즉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여러 클라이언트들의 정보를 모아주기도 하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정보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사실 서버라는 말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게임 서버도 있고 채팅 서버도 있고 웹 서버도 네, 있죠. 뭐 들어보신 만큼 여러분들이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을 들어가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서버한테 내가 여기 접속하려고 하는데 어 데이터를 접속을 하면 페이지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당연히 봐야 되니까 데이터를 줘 뭐 이런 식으로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은 서버는 요청을 받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정보를 가져와서 다시 저희들 유저들한테 정보를 줍니다. 이게 보통 서버가 하는 일의 공통 분모인데요. 뭐 예를 들어 채팅 서버 같은 경우에는 채팅 메시지 같은 거를 좀 전문적으로 처리하겠죠. 예를 들어 어떤 타입은 뭐 이모티콘을 보내라. 어떤 타입은 그냥 메시지만 보내라. 뭐 그리고 게임 서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을 다른 유저들한테도 전부 다 보여줘야 되니까 음, 예를 들어 제가 캐릭터를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은 서버는 캐릭터를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유저들한테 이 캐릭터가 오른쪽에 갔다고 어, 알려줍니다. 네, 그런 클라이언트들의 정보를 모아주기도 하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정보를 쏴주기도 하는 게 바로 서버입니다. 저희 누루미에서의 서버의 역할은 안드로이드 앱과 테이젠 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사용합니다. 인베디드 자체가 서버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노드.js로 서버를 굳이 둔 이유는 바로 이 타이젠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있는 이 인베디드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든 IP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다가 밖에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곳에 가서 또 와이파이를 연결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핸드폰이 갖고 있는 IP는 계속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 네트워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할당된 IP가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서버를 연다고 그럼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IP가 계속 바뀌는데 다른 유저들이 여러분 휴대폰에서 자료를 가져가려고 하면은 IP를 입력해서 정보를 여러분들의 휴대폰한테 이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IP가 계속 바뀌니까 도대체 어디로 접속을 해야 되는지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IP를 얻기 위해서 서버를 가운데다가 두고 앱과 타이젠 간의 통신을 중개합니다. 뭐 정확하게 좀 저희 누루미에서 주고받는 정보들은 타이젠에서 음, 저희 누루미가 펌핑을 하는 자동화 모듈이죠. 펌핑을 하면은 서버에다가 나 펌핑을 했다 보냅니다. 펌핑을 했다는 건 당연히 손세정제의 전체적인 양이 총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겠죠. 그거를 서버에 전송을 해요. 그럼 서버는 얘가 지금 줄어들었구나 라고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즉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는 계속해서 서버한테 지금 휴대폰에다가 도대체 손세정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 계속 요청을 합니다.
지금 몇 남았어, 몇 남았어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요, 서버한테. 그럼 서버는 그냥 계속 대답해주기만 하죠. 네. 어쨌든 이 타이젠과 자마린 둘 다 단 하나의 서버에 계속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들어갈 때 www.naver.com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www.naver.com이 이게 하루마다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순간 네이버 1.com, 어느 순간은 네이버 58.com 뭐 이런 식이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네이버를 계속 잘 찾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사이트는 금방 망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접속할 수 있는 URL이 링크가 계속 바뀌니까, 네. 애초에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마지막에는. 어쨌든 그런 고정적인 IP, 안정적인 접속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가운데다가 둡니다. 근데 저희는 Node.js라는 걸로 개발을 할 거예요. Node.js가 뭔지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C나 C++처럼 예전에 나온 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나왔기 때문인데요. Node.js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많이 쓰는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합니다. Node.js 자체가 뒤에 있는 JS가 자바스크립트의 약자인데요. Node.js 자체를 언어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언어는 자바스크립트고요.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런타임입니다. 그냥 실행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ode.js는 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느리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C로 뭐 엔진이 돌아가기 때문에 매우 빠릅니다.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그리고 npm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어, 명령어 하나로 모듈을 도입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랄까 노드.js의 장점이기도 한데 요즘에 파이썬이나 C# 등에서도 이런 패키지 매니저는 다들 갖고 있죠. 파이썬이면 pip, 뭐 C#이면 누get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요즘에는 갖고 있습니다. 사실 노드.js는 파이썬하고 약간 결을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게 파이썬과 노드.js 둘 다 뭐랄까 패키지를 바로바로 설치하고 약간 좀 그 가상 공간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별도의 모든 패키지를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어, 바로바로 다른 공간에서도 실행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장점 같습니다. 그리고 Node.j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비동기 처리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이게 왜 잘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바스크립트가 왜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가 잘 돼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왜 비동기 처리가 잘 될 수밖에 없냐면은 웹사이트에서 보통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데서 버튼을 눌렀는데 그냥 반응이 없이 그대로 웹사이트가 멈춰버리면은 정말 화나겠죠? 계속 기다려야 되고 기약 없이 차라리 로딩 바라도 뜨면은 약간 아 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뭐 이렇게 데이터가 로딩이 되면서 또 여러분들이 버튼 같은 거를 누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을 구현한 게 비동기인데, 뭐 이런 비동기 처리를 하던 프론트엔드, 일반 HTML, CSS 같은 프론트엔드에서 많이 쓰이다가 서버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왔는데, 서버에서도 비동기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근데 얘는 이미 비동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어,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비동기 처리를 했었으니까 그 방식을 그대로 서버에서 가져와서 실행을 해도 잘 작동을 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동기 처리가 또 이벤트 처리에 아주 좀 어, 유리하거든요.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네, 그래가지고 이벤트 기반의 쉬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JS를 이용하여 문법이 엄격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어, 예를 들어 변수를 선언할 때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int a는 5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a라는 변수에는 무조건 숫자밖에 못 넣는 그렇게 엄격한 타입을 네, 타입의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Node.js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이것도 사실 파이썬이랑 비슷해요. 자료형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넣으면은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파이썬이랑 비슷해가지고 계속 같이 말씀하게 되는데, 문법이 엄격하지 않다는 거는 초보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좀 틀려도 일단 작동을 하니까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면 이게 엄청난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애초에 무슨 자료형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매개 변수에 변수만 있고 이 변수가 무슨 자료형인지 모르니까 인텔리센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완성이 안 돼요. 그리고 얘가 그냥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오류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가져와요. 예를 들어 A라는 변수가 객체다. 객체인데 필드에 B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럼 A.B에서 불러와야 되겠죠? 근데 A가 오브젝트긴 한데 B라는 필드가 없음에도 일단 불러와집니다. 물론 리턴되는 건 undefined라서 뭐 이걸 또 체크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동 완성도 안 되고 이 데이터가 진짜로 내가 원하는 자료형을 가진 데이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많이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많이 있는데 노드.js는 타입스크립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더 노드.js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포함하는 슈퍼셋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타입스크립트를 만듦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고요. 파이썬도 타이핑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형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PPT 내용이 끝났는데요. 어떤 식으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리눅스예요. 리눅스에는 nc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TCP 통신을 통해서 TCP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TCP라고 하면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터넷 연결에는 HTTP 통신을 많이 씁니다. HTTP 통신을 바로 TCP로 구현을 했는데 얘를 통해서 TCP 그 HTTP를 날려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HTTP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일단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HTML이 반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302 found 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네이버닷컴에다가 요청을 하기는 했어요, 데이터를. 네, nc 커맨드는 nc 띄고 보낼 주소 띄고 그 포트인데요. 뭐 포트는 보통 웹에서는 80을 쓰고 HTTPS 같은 경우에는 어 443 포트를 씁니다. HTTPS를 쓰기 위해서는 443을 하면 되죠.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왜 오류가 나냐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HTTP 이
HTTP 프로토콜을 지금 그냥 대충 지킨 것도 있어요. 사실 HTTP 뭐 프로토콜의 버전도 넣어줘야 되고 헤더도 유저 에이전트라고 해서 내가 크롬으로 접속했는지 파이어폭스로 접속했는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적어줘야 되는데 어,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어주면은 일단 데이터가 잘 뜨긴 뜹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HTTP 프로토콜로 통신을 요청을 하면은 HTML로 뜬다. 예, 좀 이번에는 잘 되는 그런 그 사이트를 한번 가져와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HTTP 프로토콜을 한번 정확하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HTTP 버전을 1.1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줄바꿈을 합니다. 줄바꿈을 하고 뭐 호스트 뭐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되는데 일단 네이버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잘 막아놨어요. 이런 요청들을 방어를 한 거죠. 네. 이 같은 경우에는 example.com이라고 그냥 이 HTML 등등을 뭐 그냥 예시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들입니다. 뭐 실제로 example.com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네, example 도메인이라고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얘 같은 경우에도 400이 뜨네요. 배드 리퀘스트라고. 뭐 당연히 여러 가지 헤더를 넣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음, 그러면은 뭐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HTTP 프로토콜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보다는 TCP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얘 진짜 HTTP 프로토콜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어떤 툴을 많이 쓰면은 좋느냐. 네, 사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로우하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고 보통은 이런 포스트맨 API를 씁니다. 그 프로그램을 씁니다. 여기서 네이버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은 얘가 네, 이런 식으로 HTML을 좀 아까 봤던 403 에러 뭐 이런 것들이랑 대조적이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오죠. 네. 헤더도 얘네들이 직접 넣어줍니다. 뭐 호스트부터 유저 에이전트 뭐 받아야 되는 값들, 어셉트 뭐 이런 식으로 네, 다 넣어주기 때문에 사실 이 네트워크 캐시라고 하죠. NC 커맨드는 보통 말 그대로 TCP 통신할 때, TCP 통신을 할 때 많이 네,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채팅 서버 같은 경우에는 막 TCP로 구현을 하고 하거든요. 물론 네트워크 캐시, UDP도 테스트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버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휴대폰이랑 인베디드랑 연결을 시킬 겁니다. 사실 HTTP를 이용하는 것보다 진짜 퓨어하게 TCP를 이용을 하면은 좀 더 반응성 있고 더 빠릿빠릿하다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좀 더 로우한 대신에 코딩을 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더 오류를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일단 저희는 HTTP로 구현을 했는데 만약에 인베디드 시스템에 진짜로 관심이 있고 더 빠른 제어 능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량을 제어해야 한다. 뭐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TCP나 UDP 같은 좀 더 로우한 하고 더 빠른 그런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